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도로정책과에서 강철윤 서기관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그 안전개선과에서 이종수 과장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경찰청의 교통운영계의 최대근 경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손희영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신문의 유찬희 국장님 와주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그 순서대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제약상 한 분당 4분 정도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는 그 시간을 드릴 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도로본부에서는 2017년도에 약 70개가 넘는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늘 성과 발표 때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 테마를 골랐는데요. 먼저 그 저희 도로 부분에서는 제일 그 고민거리죠. 앞으로 우리 도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해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인 전략적 도로 투자 방안을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죠.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역시 5030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5030을 준비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최근에 신교통수단 또 개인교통수단이 굉장히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권과 충돌이 되면서 도로상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2017년도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가 연구한 연구 중에서 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 분들께서 짧게 좀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강철윤 서기관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주제를 모두 꿰뚫고 있는 그 명제랄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도로는 대표적인 공공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전체적인 이 성과 보고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내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그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전입니다. 내가 어린이든 노약자든 걸어다니든 차량을 이용하고 있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신은 새로운 PM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닐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안전과 그리고 새로운 그 투자 전략 그리고 새로운 개인용 그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 다 그 사실 그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교통안전 종합 대책이라든가 그동안 많은 그 사실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교통사고의 그 예방 또는 국민의 그 높은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직은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강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주제 중에서 그 도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여기서는 이제 전략도로 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실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가 거의 그 10만 킬로미터 넘는 수준인데 사실 대부분의 물동량 40%가 넘는 물동량을 거의 5%가 안 되는 고속도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현상으로 주요 간선도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주요 통행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그러한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도로를 하더라도 그 안전과 편의는 기본이고 이러한 전략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담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그 전략 도로라고 하는 것들을 그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 또는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의 경연장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 재정 문제라든가 다른 그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미처 그 투자를 못했던 안전 부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도로는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국가가 관리하겠다라든가 이런 목표가 먼저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전략 도로와 그렇지 않은 일반 도로와의 그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인데요. 사실 이 안전에 있어서는 그 모두 다 그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으시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민간에서도 많이 그 학계에서도 민간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고 설명하신 대로 그 이를테면은 도로의 그 도심진의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 도시 내 그 보행자들을 위해서 그 보행자 친화적인 그 도로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설계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올해 안에 이제 각 지자체에 이제 배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그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학계에서 올해 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런 토론회를 그 관심 갖고 참여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M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부도 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급한 거는 역시나 그 제도적인 그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미 그 개인용 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장성이랄까요? 그 확장성은 이미 이제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문제 없게 운용을 할 그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시켜 주느냐 이 부분이 사실 올해 가장 큰 그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그 다른 부처에서도 그 개인용 그 모빌리티에 대한 많은 노력을 올해 그 특히 이제 제도 정비를 위해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드는데 그 학계에서 좀 그 방향을 좀 잃지 않도록 좀 다잡아 주시는 그런 관심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의 저희 안전개선과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행안전법을 저희가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로, 지방관리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 보행안전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관리도로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국도나 지방관리도로를 구분해 보면은 국도나 고속도로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고 건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감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관리도로는 감축은 하고 있으나 국도나 고속도로에 비해서 감축 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관리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지자체 관리 도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기재부의 그 기본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 관리 도로에 대해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 달에 또 국토부하고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해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인발부 돼서 저희 보행 안전과 관련된 또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안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그 결과를 제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 중심의 전략적 도로 투자 방안 관련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대로 선택과 집중 투자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좀 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통안전연구원에 좀 건의드릴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 기관망 신설 위주로 그동안에 이제 도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한 도로가 한 뭐 83% 정도 되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전체 현황에서 빠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그 농어촌 도로라든가 도시계획 도로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도로 그 83.몇 %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점차 늘어날 그런 아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나 고속도로 이제 중앙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이런 것은 예산도 확보도 많이 되고 또 인프라도 많이 이제 구축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관리 도로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없이 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고속도로나 국도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사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이 그 지방자치단체 관리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지자체 어떤 관리 도로에 대한 그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교통안전연구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5030과 관련된 건데요. 뭐 아까 말씀 다 앞에서 발표하셨다시피 이제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런 사고 감소 효과도 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 9월에 저희가 보행안전 종합대책이라고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5030과 관련된 그런 대책도 주요 핵심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그 50km로 설정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속도 준수를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회전교차로 워크숍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시군구의 그 담당자를 같이. 그래서 그 효과는 이미 뭐 증명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회전교차로 설치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기재부에서 예산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금년도 저희가 한 14개 정도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지자체 이미 배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뭐 아시다시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감소율도 뭐 한 50% 이상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사상자도 마찬가지로 한 56% 정도 그렇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0km 그 설정된 지역에서 이제 보행자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행자 안전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보행 안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별 좀 확보해서 생활권 이면도로라든가 보행자 우선도로를 좀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비용으로 이런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기재부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고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보행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또 뭐 이렇게 경찰청 주도로 해가지고 5030 관련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행안부는 이렇게 인발부가 안 돼 있어 근데 금년에 좀 초대를 해주시고 좀 포함을 시켜주셨다고 저희 참석해서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PM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 이제 행안부 내에서는 그 생활공간 정책과에서 자전거 관련된 정책과 법을 가지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안부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 경찰청하고 교통안전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아마 연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발표에 나와 있듯이 그 뭐 이렇게 PM에 대한 이용자 숫자도 늘어나고 교통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보행 안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뭐 교통안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보행 안전 또 지방 그 관리 도로에 대한 교통 안전에서 적극적으로 힘써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 그 토론자 분들한테는 3분씩만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최대근 경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많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계급에 전혀 구애받지 않지만 저는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담당하고 있는 최대근 경정입니다. 저희 경찰 계급이 순경 경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경장이 뭔데 저렇게 이런 자리까지 나왔을까 하는 혹시 포장된 시각으로 저를 보실까봐 저는 뭐 많이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정정하고 전혀 탓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토부나 안행부, 행안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모든 교통의 패러다임은 소통 위주에서 안전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차량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인데 다만 어느 한 것 하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발표하신 뭐 선택과 집중 전략적 도로 투자 방안이라든지 세 번째에 개인형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선택된 어떤 장소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5030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은 16년도에 이제 16년 4월에 5030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 유관기관별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 라인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2월에 경찰청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부 그다음에 뭐 여러 연구기관 서울시를 포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협의체를 격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등 뭐 권익위 행안부 뭐 여러 기관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되고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로 이제 범정부적 협의체로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개선, 뭐 법률 개선, 뭐 홍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돈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여러 가지들을 해왔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범 운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총리실 주관으로 TF가 결성되면서 종합교통정책이 마련되면서 5030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국토부에서 1번 과제로 얘기하셨고 행안부에서도 1번 과제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국토부나 행안부 같은 경우에 저희 경찰청보다 이제 부처 이제 부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들을 하시기 때문에 총리나 조정실장이 5030은 법령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다들 5030은 법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다 하시는데 5030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도심부 속도 50을 도입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서라도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드머니가 확보된 상태에서 홍보라든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통 분야의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어떤 돈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해서 그게 홍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들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3개 법안이 그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 2월 21일 날 행안위 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기재부 과장님의 반대 한마디로 그냥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기재부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들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지자체의 모럴 해저들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의 칸막이를 해서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 번째, 야, 너 특별회계를 해주면 다른 특별회계 해달라는 부처에서 그 다 해달라 할 텐데 어떡할 거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지금 하루에 11명 이상씩 계속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교통사고로 한두 분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도입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준비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교통연구원을 떠난 지 한 벌써 22년이 돼갖고 그다지 최근엔 잘 모르는데요. 제 안타까운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영어로 쓴 새로운 거에 또 너무 쫙 이렇게 쏠리는 게 같아요. 그 기존의 거를 동일한 연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론과 기법을 써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 3가지 테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략적 도로,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겠다. 좋은 듯하지만 약간의 뭐 또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장래 30년 돼도 30년이 지나도 도로가 전혀 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저는 좋게 해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사실 시장님들께 절대로 이거 새로운 도로를 뚫게 해주면 안 됩니다. 다만 민자도로로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허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제물포 터널이나 이런 그 통행료 민자도로는 하지만 무료도로를 이렇게 좋게 해줘갖고 더 많은 교통량이 서울시에 들어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5030 한 박사께서 굉장히 그 재밌게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도시부도로라고 무조건 50 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50도 해야 되고 뭐 70까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거는 뭐 신호등간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면서 또 과속 카메라도 해야 된다. 라면서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짜 카메라를 다 없앴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다 없애는데 이거는 저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카메라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진짜로 됐다, 가짜로 됐다 하는 건데 모든 거를 딴 거에는 사실 우리 국민이 결코 정직하지 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만 뭐 그렇게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진짜 카메라만 다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저는 불법 주차 앱을 시민들이 하게 한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끼어들기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끼어들기가 드는 게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인형 모빌리티, 굉장히 새로운 영어도 쓰고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한 15년 전에 10년 전에 그 경전철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 굉장히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개인형 모빌리티를 막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용할 정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나 공유 차량은 당연히 차량이지만 나머지는 이게 자전거에 넣어야 될지 보행자에 넣어야 될지, 지금도 보행 그 인도에는 수없이 많은 불법 주차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만연한 데가 없는데 거기다 또 이걸 이용하게 될 때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도나 그런 게 좀 선행된 다음에 이게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그 훌륭한 후배들이 좋은 연구 해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신문 유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희 서울신문에서 그 교통안전 관련 기획 시리즈를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3년 동안 제가 쓰고 지난해는 후배들 제가 기획만 하고 후배들이 1년 동안 썼습니다. 막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저 유정복 부문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 분 그 발표하신 거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략적 도로 투자 방안 관련해 가지고 교통 혼잡화나 교통 안전 증대 이런 부분을 운영 목표로 설정한 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도로 시설 그 품질 재고 문제라는 걸 끄집냈는데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안전은 돈인데 우리는 그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 품질 재고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도 나오셨는데 이게 9~5만 원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도로에 보면은 그 표지등이라고 있죠. 이게 뭐 분리해주고 해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우리 엄지 손가락보다 굵은 그 볼트 너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부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스팔트라는 것이 봄에 물렁물렁해지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은 구멍이 커집니다. 결국 하면 몇 개월 안 돼서 다 넘어지고 다 깨지고 그럽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직접 당했어요. 여기 청사에서 오송역 가다 보면은 오송역사로 들어가 좌회전하는데 거기 그 분리선에 이게 박혀져 있었는데 튀어져 나와가지고 차창으로 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지금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시방서에는 옛날 거 그대로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달려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공사 같은 경우 아마 설계 자체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런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쓰도록 했으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해 저지난해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이 제품을 상당히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몇몇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업체에서 그 업체에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몇몇 군데 보면은 도로 한강대교 램프에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야간에 비 오는 날도 아주 선명하게 보임과 동시에 그러한 볼트너트에 빠져가지고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이런 도로 쪽에 시설물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방서 문제라든가 건설 단가, 그다음에 신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5030 관련해 갖고 한상희 센터장님 자료를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 제가 썼던 내용하고 또 부합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쓰면서 일본, 싱가포르, 그다음에 여러 나라를 취재를 다녔고 지난 겨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유럽, 독일 포함해 동유럽을 9박 10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아름다운 경치는 안 들어오고 전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럽 가니까 우리 30존이 여기저기 다 날려 우리나라는 아마 30존이 잘 보이지도 않게 위에다 걸어왔는데 이거 전부 우리 눈높이에 전부 30존이 다 걸려 있다는 얘기죠. 아직 우리 50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런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달아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세종시에서도 대전에서 금남교에 거쳐서 청사로 오는 그 길이 과거에는 그게 80km였습니다. 제한 속도가 지금 50이죠. 80, 60, 50으로 줄은 거예요. 우리 여기 연구원 내려오기 전에 거기가 80km였었어요. 지금 이제 50km 됐는데 제가 이게 경찰청 스티커예요. 우리 와이프가 설 때 여기 시골 내려오면서 저희 고향이 여기라서 근데 굉장히 교통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시골집에 이게 날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가
주추 지하차도 대전 방향 과거에 80km에서 지금 70km로 줄은 곳이에요. 조정된 곳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50 이걸 적용을 하더라도 좀 현실에 맞게 하고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아무리 이러한 그 속도 제한 개선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계속 우리 정한 IC 통해서 내려오다가 80 오다가 여기 와서 70으로 줄어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절제로 말씀하셨는데 절제로라는 것이 여기 우리 세종시 처음에 계획하신 분들은 그게 도심부 도로로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대전하고 공주를 연결한 간선도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대전하고 대전 연구단지 쪽으로 하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이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심부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50km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일반인들 잘 몰라요. 대전서 오다가 다 여기 와서 갑자기 50km로 줄어들으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래 이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 대전 북부 경찰서에서 북대전 IC 쪽으로 나오다 보면 그때는 다 80km였거든요. 근데 집에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뭐 우리가 80km에서 한 84, 5km까지는 아마 실제 오버가 돼도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번 87km로 아니 84km로 이 스티커를 받은 거예요. 여기 80km인데 왜 내가 알고 보니까 70km로 줄은 거예요. 근데 제가 유럽 가서 봤던 게 곳곳에 30, 50, 70 이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죠. 국장님 홍보를 저기가 계속 X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앞으로 예. 이러한 도로 개선을 하더라도 좀 홍보가 절실하고 예. 안내 표지판 좀 확대를 하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회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공청회는 사실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1층에 6시부터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식사를 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